계절도 입추를 지났고 모든 것이 좀 차분해져야 하는 때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더 시끄러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이 대통령 선거판 얘기를 좀 또 해야 되겠는데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이 두 양반들이 받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채널 24K가 그들을 위한 변명을 좀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서 지금 대통령 후보, 당내 대통령 후보죠. 그 경쟁이 완전 니전 투구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당의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하다 가도 결국 한 사람의 후보를 선출하는 데만 성공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부들의 지휘에 따라서 아마 또다시 똘똘 뭉치게 되겠죠. 우리가 누구냐 이러면서 우리는 촛불 아니냐 이러고 또다시 똘똘 뭉치게 될 테니까 그들 얘기 길게 해봤자 별로 재미없는데 만일 단일 후보를 탄생시키는데 실패한다면 그때는 뭐 쪼개지는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획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문제가 깊어지는 쪽은 국민의힘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가 지금 뭐 한 10여 명 나온 것 같은데 뭐 숫자 다 세기도 싫고 이름 다 읽어보기도 싫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들이 저마다 자기 얼굴 그래도 한 번은 낯을 세우느라고 나서면서 마구 풀어놓는 그 언어들이 정말 바라보고 있기에 딱하다. 이거 거의 자해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나중에는 결국 상대 정당 후보하고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당의 후보들, 자기 당의 후보들, 그리고 자기 당 발등을 찍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참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해대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후보감이 되는 사람들인지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도를 넘고 있는 거 분명하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슨 뭐 찍어내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마구 하고 있으니까 아마 최재형 후보도 이제 곧 치고 올라오게 되면 똑같이 그런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미 슬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이라고 하는 이 추악한 판에서 무슨 뭐가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앞으로 이런 추태가 얼마나 더 저열하게 전개되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측들의 공격의 포인트 공통된 점이 그거죠. 당신들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받았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고위공직을 누렸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벼랑간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제 우리 당에 와서 우리 당 후보가 되려고 그러는 거 그거 논리에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감옥에 보내는데 주역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지금 와서 반문재인 정권교체 뭐 이런 얘기하고 나서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휘둘러댔던 칼, 적폐청산의 그 칼 노릇을 했었던 사람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뼈아픈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쎄, 최재형 후보에게는 또 무슨 꼬리를 잡고 이제 늘어지게 될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국힘당의 내부 후보들의 언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자당에 대한 해당 행위가 되고 자기 자신들이 만에 하나 무슨 기적적인 일이 생겨나서 자기들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신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자기 발등 찍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이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두 후보가 이 자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정당 아닙니까? 실제로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었고 원로나 또는 뭐 제법 캐리어를 정치 캐리어를 갖췄다라는 사람들이 자당 대표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국회의원 경력 한 번도 없고 정치 경력도 정말로 일천한 그런 사람을 뭐 젊은이라고 해서 뽑아내는 이런 무기력함을 보였던 그런 정당 아니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정당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처참하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패배를 하고 나서 이거를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간판가리를 해갖고 나서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정당의 모임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희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을 1년이나 끌고 가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낸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사람은 결국 상대 정당의 공약을 그대로 똑같이 합의해주고 상대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법안 그거 전부 손들어주고 뭐 이렇게 끌려온 것밖에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 국회의원들 개별적인 활약에 있어서도 윤희숙 의원 정도 같은 이런 의원들 그 손에 꼽을 몇몇 양반들 이들의 정말로 참 애달픈 독자적인 항거 이것들에 의지해서 정당의 이름을 유지하고 의지해 버텨왔던 것들이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아니었나요? 광화문에 모여있는 재야 세력들하고도 한 번 만난 적이 없고 자신들은 어디까나 의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해서 국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 내에서는 우리 의석수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한 이런 정당 그런 소위 웰빙 정당 배지 지키기 정당 거기에 지나지 않는 정당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다 앉혀서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현재 권력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세력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소위 검찰개혁 지금 집권 세력이 마지막으로 헌법적 가치 모두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삼권분리 완전히 다 붕괴시키고 국가 공안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권력 손에다 다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검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은 뭐였습니까? 아, 이제 대한민국은 모두 끝나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한 세력의 손으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에 대항할 세력은 아무도 없구나. 학생 세력이라는 세력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집단도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감에 소위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또는 애국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집단 속에서는 절망만이 자리 잡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광화문에 아무리 사람이 모여봤자 뭐 뚜렷한 방법도 없고 그때 소위 현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에 있었던 국민들 그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 절망밖에 뭐 있었습니까? 그때 정말로 기적같이 나타나서 이 권력의 그런 전횡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나섰던 세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세력 그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현 집권 세력들이 이거 검찰 쿠데타라고까지 불렀던 그랬던 현상을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때 그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대로 현재 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검찰을 그렇게 끌고 갔더라면 오늘 국민의힘 당신들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에 지금 국힘에서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는 당신들은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무엇을 내던지면서 당신들의 몸을 불사른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죠? 홍준표 선생 어디서 뭐 했습니까? 유승민 선생 어디서 뭐 했지요? 원희룡 전 지사, 제주도지사로서 저항하는 목소리 한번 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4.15 총선까지 완패를 시켰던 책임, 부정선거에 그 빌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완패를 만들어낸 책임 누구들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국힘당에 있는 의원들 그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4.15 총선은 지금 생각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한국당 지금 뭐 그 뒤에 이어지는 국힘당 그 멤버들의 무능과 자살 행위 그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야의 세력 또는 야당권의 세력을 분열시킨 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그들이 지금 국힘당에 들어와서 국힘당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어째서 지금 무슨 근거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할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누가 지금 이 마당을 만들어준 겁니까? 당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 그것을 현장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는 싸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으니까요. 당시 검찰,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저항 세력들은 그 현장을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소위 애국 세력을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7년 대한의 단비와 같은 세력들이었고 기적의 기사회생과 같은 그러한 동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들의 저항을 뒷받침하고 나섰던 최재형 감사원의 감사원 세력들 이들에게 국민들은 정말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바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두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 줌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지지를 조금 확보했다고 해서 그 정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당신들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윤석열과 최재형이라고 하는 두 인물에게 가장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인사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4.15 총선 때 정치적 경험 아무것도 없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 딱한 양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당시 당신들은 어디서 뭘 했습니까? 당신들은 그 황교안 대표의 끊어질 것 같은 목숨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거를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야권, 반독재 세력, 소위 자유민주를 외치는 세력을 그 힘을 키우고 보태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무엇을 내던진 사람들입니까? 윤석열, 최재형이처럼 당신들의 직위를 걸었나요? 당신들의 재산을 던졌습니까? 당신들의 머리를 던졌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한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 바쁘고 자리 지키기 바쁘고 그거 키우기 바쁘고 그것 이외에 당신들이 한 일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4.15 총선이 부정선거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들의 과거 동료이었던 전 의원 하나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부정선거 현상과 싸우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100번을 적고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물어도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하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없이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떠들어대는 판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 중에서 최재형 또는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의 약점 잘 꼬집고 비아냥거리는 말 잘 만들어내고 그런 재주 하나로 이 두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자신이 솔직히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이유, 정말로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름을 일단 키우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생명이 100년까지 늘어났는데 그때까지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으니까 거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나와서 이름 내놓고 있어야 광이라도 팔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솔직히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켜보고 서로 알고 있는 처지라고 할 때 이러한 당신들의 동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응을 못하지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가능성, 권력 집권의 가능성을 보고 몰려들 때 그게 그렇게 황홀해 보입니까? 그 속에 진심으로 아무 이름 밖에 내놓지 않고 당신 자신처럼 자신을 숨기면서 당신을 힘을 보태주고 키워줄 사람, 그런 인재 몇이나 만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그렇게 빤하게 언젠가는 들이닥칠 공격에 대해서 대비가 없습니까? 왜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지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라. 섬기는 주군을 바꾼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에 영웅이 된 인물들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가? 왜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까? 채널24K에서 숙손통 같은 사람도 소개했었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인재들은 이와 같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토마를 타고 상대 적장들을 배워야 할 때 관우라고 하는 사나이가 이 말은 동타기의 꼬붕이었던 여포가 탔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적장의 목을 배워야 하는데 유일하게 내 손에 잡힌 칼이 내 우군을 배웠던 칼이라고 해서 나는 그 칼로 적장의 목을 베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수가 있다면 그의 어리석음을 세상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전장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명마가 있다면, 필요한 칼이 있다면 어찌 그것을 누추한 논리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영웅에게 무슨 치졸한 지나간 공과를 물고 뜯는 것이 가당한 얘기냐라고 왜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그러면 그 시기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왜 그걸 묻지 못합니까? 만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의 그 당시의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집권 세력들이 누군가라도 시켜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을 왜 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정면으로 당신들이 그때 내 위치에 있었다면 당신들은 정말 이 권력과 대항해서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왜 묻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 현실에 주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왜 호소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내부 경선에 나선다는 후보들, 그들이 또 얘기하네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에겐 아무 정책도 뭐 아무것도 없다. 배운 게 없고 모자라서. 그럼 그대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그건 또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닌 지 정말로 오래된 만날 그 정책, 그 대책, 심지어는 상대 정당과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책 정강 쪼가리를 손에 쥐었다고, 그걸 쥐고 흔든다고 당신들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러한 어찌 굴러갈지도 모르는 허접한 정책 하나보다
앞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대통령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감동을 얻고자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 공약이고, 우리 채널 24K에서는 이미 지난 4.15 총선 때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책 이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라는 정책을 무려 3회에 걸쳐서 이미 정리해 보인 바가 있거니와, 새로운 정책, 포퓰리즘적인 모델, 하룻밤만 턱을 고이고 있으면 100개라도 1000개라도 긁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대들이 대한민국의 행정을 보고 자랐다면 윤석열 총장은 그 긴 공무원 생활을 그 위치에서 하면서 보고 자란 게 없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자란 것이 없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이준석 대표같이 이게 마지막 충고다 이따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과 국가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힘을 이제라도 합치는 길을 찾아 나서주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 24K는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이 세 분을 주목합니다. 이 세 분이 모여 앉아서 연대를 하시고 그 속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멋있게 겸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니요 저는 보충 세력이면 되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단일 후보 한 사람을 만들어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24K에서는 군신 좌사라고 하는 한약재를 조합하는 방법에 빗대어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누가 좀 먼저 하고 바뀐 국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좀 훈련하고 적당한 자리 가지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서 또 그 다음을 이어받고, 이런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와 승계의 관계가 우리 정치에도 이제 자리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고 여기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사람들이라면 이들을 돕는 조건 없는 원군 세력으로서 힘을 합쳐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빨리 광화문에서 저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국민 세력들하고 결합의 길을 빨리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결합, 날짜가 지나갈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눈덩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눈덩이를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달리고 있는 두 후보, 글쎄요, 최재형 후보는 왜 나까지 안 시달리는데 거기다 자꾸 이름 넣어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역할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윤희숙 후보가 한번 양쪽 양반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제안자로서 중심에 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좀 더 멀고 긴 시야와 호흡을 가지고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